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 받게 되는 미용 시술. 그러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얼굴이나 몸에 뭔가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이물질로 인해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 없앨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이물질 제거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고운리프트 의원의 문동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물질 제거는요,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부쩍 는 성형술입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물질 제거술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물질은 과거에 그 필러가 유행하기 전에 또 필러가 가격이 또 대중화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아봤고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그 사용한 재료가 안정성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시술하는 분들이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 비유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을 한 게 나중에 이제 문제점을 일으킨 게 이물질 제거술인데, 수술이나 흡입술로 우리가 시술하는 것을 이물질 제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면은 이 기름 같은 거를 불법적으로 주입해서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여성분의 한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 몸에 들어간 물질을 제거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층 밑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층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죠. 규칙적인 어떤 한 층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하기가 사실은 힘든 게 제일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불법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생기는 증상은 보통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마다 이제 그 이물 반응, 우리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물질을 우리가 이제 방어하기 위한 내 몸에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죠.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라든지 우리 두드러기처럼 어떤 물질을 똑같이 주입하더라도 사람마다 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물 반응도 막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맞고 나면은 바로 나타나신 분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뭐 몇 개월이나 몇 년 뒤에 또 우리가 지연성 면역 반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물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그 이물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염증 반응이라,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붉어지고 또 부어오르죠. 종창. 그 다음에 열이 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딱딱해진다든지, 또 그 딱딱해진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또 석회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딱딱한 게 그 무게에 의해서 또 우리 조직이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물질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물질 제거술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제거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울퉁불퉁한 거, 그런 걸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없애드리고, 딱딱한 거라든지 또 처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우리가 시술, 뭐 요즘 실리프팅이라든지 또 안면 거상술까지 해서 적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물질 제거술과 또 추가적인 개선 방법을 통해서 이물질 제거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부위별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들의 고민도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 부위에 따라서. 자, 어떤 부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대개는 이마 부위, 또 관자놀이, 콧대라든지 미간, 볼 이쪽에 많죠. 뭐 턱에도 있지만은, 이마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울퉁불퉁한 거.
염증이 진행되면서 굳은 상태,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딱딱한 게 제일 문제가 되고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남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뭉치기 있다든지 또 울퉁불퉁한 게 또 문제가 되고요. 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물질 자체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중에 굳어지면서 딱딱한 무게, 그 무게 때문에 처지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제거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과거에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수술 절개, 무일론 부위가 적은 경우에는 절개하고 봉합하는 방법. 안 그러면은 이제 절개를 통해서 피부 밑면으로 박리에 들어가서 그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과거에 많이 이제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흉터라든지 또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르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제 흡입술, 그동안에 우리 지방 흡입술이라든지 이런 흡입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최대한 녹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주 부드러운 캐놀라로 이렇게 뽑아내는 흡입술이 현재는 가장 효과도 좋고 또 시술 후에 여러 가지 예후도 좋은 그런 치료로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눈 주변 부위도 미용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통 이물질을 많이 넣은 부위가 눈썹 밑에 그 부위에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은 이물질을 넣으신 분들의 눈을 보면은 눈이 항상 부어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눈도 그 주위에 뭐 임파선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붓기가 빠지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붓기가 다른 사람보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두툼하게 부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썹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제거술할 때 그 지나가는 신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피부가 굉장히 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썹 피부보다는 뭐 한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얇은 피부를 상처를 주지 않고 흡입하는 또 테크닉이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이나 턱 쪽에도 이렇게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위의 이물질로 인한 뭐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딱딱해지고 굳어지다 보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그 볼에 있는 우리가 스마스층이라든지 지방층과 함께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죠. 그 볼륨을 갖다가 우리가 흡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전보다 더 처질 수 있겠죠, 피부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흡입술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진 것에 대한 리프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요즘 실도 있고 뭐 또 안면거 상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게 되면은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보통 보면은 우리 턱 끝에 많이 이렇게 시술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도 지나가는 신경만 조심해서 흡입술을 통해서 새로 빼고 나면은 대신에 이제 볼륨이 보기 싫으니까 흡입한 다음에 뭐 필러로 채워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저도 좀 원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톰한 입술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 불법 물질을 넣은 후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염증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죠. 이제 입술이 붓는다든지 또 통증이 이제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주로 흡입술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부위가 국한된 경우에는 입술 안쪽으로 우리가 절개를 해서 완전 제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시술만으로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한 번만에 제거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는 한 번 시술로도 충분한 제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만에 제거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2차나 3차 시술을 통해서 시술을 해줘야지 만족도가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운리프트 의원의 문동성 원장님과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입은 쉬워도 제거는 쉽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